올리브영 매대 앞에 서서 혹은 백화점 1층 화장품 코너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수입 크림 하나를 들고 고민해 본 적 있으시죠? 이게 진짜 내 눈가 주름을 펴줄까? 이 돈을 내고 살 가치가 있을까? 화장품 업계에는 아주 오래된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소비자가 제품 뒷면의 전 성분 표시를 제대로 읽지 않을 것이고 용량 대비 가격을 치밀하게 계산하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죠. 그리고 이 영악한 베팅은 지난 40년 동안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쿠팡이나 올리브영에서 쉽게 살 수 있는 만원대 크림에는 피부 장벽을 세워주는 세라마이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반면 백화점 유리 장식장 안에 모셔져 있는 50만 원대 라메르리아 멜 크림에는 미라클 브로스라는 거창한 이름의 독자 성분이 들어있죠. 하지만 두 제품 모두 밤에 우리 얼굴에 바르는 크림일 뿐입니다. 하나는 접근성 좋은 H&B 스토어 매대에 놓여 있고 다른 하나는 백화점 직원의 엄숙한 설명과 함께 판매됩니다. 가격은 무려 수십 배 차이인데 피부에서 하는 역할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백화점 매장 직원들이 절대로 입 밖에 내지 않는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특히 30대부터 50대까지 실제로 스킨케어와 헤어케어에 아낌없이 지갑을 여는 한국 여성들이라면 일평생 화장품에 쏟아부은 돈을 다 합쳤을 때 얼마나 될지 생각해 보셨나요? 40대가 넘어가고 50대에 접어들면서 이건 노화 피부용 특화 제품이에요 라는 매장 직원의 말에 홀려 구매한 클렌저와 크림들, 그리고 병 패키지가 너무 고급스러워서 내 피부를 구원해 줄 것만 같아 질렀던 고가의 세럼들. 지난 20년간의 카드 영수증을 모두 모아 계산해 보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에 이르는 돈이 나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우리가 지불한 돈의 대부분은 화려한 단상자 패키지, 고급스러운 인공향료, 그리고 브랜드가 만들어낸 환상적인 마케팅 스토리에 들어간 비용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지갑에서 의미 없이 새어나가는 그 돈을 확실하게 막아드리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비싼 디자이너 브랜드나 백화점 럭셔리 라인보다 최소 3배에서 최대 30배까지 저렴하면서도 성분과 효과는 그것들을 가볍게 압도하는 가성비 브랜드들을 낱낱이 파헤쳐 볼 예정입니다. 그 중에는 아마 여러분이 화해 앱이나 유튜브에서 얼핏 보았지만 무심코 지나쳤던 숨은 명품 브랜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올리브영이나 무신사 뷰티 코너 앞에서 더 이상 마케팅에 속지 않고 진짜 내 피부에 필요한 제품을 골라내는 안목을 갖추게 되실 겁니다. 협찬이나 광고는 일절 없습니다. 오직 철저한 성분 분석과 객관적인 데이터로만 증명하겠습니다. 뷰티 시장의 환상을 깨기 위해 먼저 화장품 산업의 거대한 경제 구조와 마케팅 신화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한국 매장에 가보면 천연 유래 성분, 신무첨가, 피부과 임상 테스트 완료, 민감성 피부 자극 테스트 완료, 독자 복합 처방 같은 모호하고 매력적인 문구들이 패키지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식약처 MFDS의 까다로운 광고 실증제 때문에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만든 마케팅 용어들일 뿐이죠. 실제로 피부과 테스트 완료라는 말은 의사에게 일정 금액의 비용을 지불하고 서명을 받았다는 뜻이지 그 제품이 뛰어난 효능을 가졌다는 보증수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품질의 신호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유효 성분의 정확한 과학적 명칭과 구체적인 함량 퍼센트, 그리고 학술지에 발표된 신뢰할 수 있는 연구 데이터입니다. 또한 대기업의 유통 구조를 이해하면 화장품의 거품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그리고 로레알이나 에스티로더 같은 글로벌 뷰티 공룡들은 하나의 거대한 연구소와 제조 공장을 공유합니다. 즉, 그들이 보유한 고가의 백화점 브랜드 크림과 올리브영에서 파는 메스티지 브랜드 크림이 사실상 같은 베이스 원료와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단지 브랜드 이미지와 패키징, 유통 채널에 따라 가격표만 다르게 붙여서 판매하는 구조죠.
복잡한 화학 공식이나 성분 메커니즘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요리를 할 때 최고급 유기농 소금이나 일반 마트 소금이나 본질적인 염화나트륨의 역할은 같은 것처럼 화장품 성분도 결국 우리 피부 장벽에서 작용하는 과학적 원리는 동일하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어떤 마케팅 사기에 돈을 쓰고 있었는지 실체를 마주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뷰티 브랜드들의 화려한 포장지를 한꺼풀 벗겨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올리브영 1두스일 행사 매대 앞에서 혹은 백화점 1층의 대리석 카운터 앞에서 무심코 지불했던 그 거금들이 과연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리고 그 제품들이 정말 몸값을 제대로 하고 있었는지 냉정하게 해부해보죠. 우리가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올릴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글로벌 뷰티 공룡 로레알 리오리알 그룹의 효자 상품이자 피부과 전문의들이 샘플로 가장 많이 나눠주는 브랜드 바로 세라비 시시라베입니다. 화장품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나 화해 앱 그리고 해외 직구 플랫폼인 큐텐쿠턴이나 쿠팡 로켓 직구에서 이 투박한 파란색 보트를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화점 럭셔리 스킨케어의 상징인 라메르 리아멜 크림이 60ml 기준으로 약 50만 원 선에 판매될 때 이 세라비 모이스처라이징 크림은 대용량 통에 겨우 2만 원 안팎이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재미있는 점은 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이나 스케일링을 받아 피부 표면이 아주 붉고 민감해진 환자들에게 의사들이 정작 쥐어주는 제품은 그 화려한 백화점의 유리 장식장 속에 든 50만 원짜리 라메르 크림이 아니라 바로 이 정겨운 대용량 세라비 크림이라는 겁니다. 이 세라비라는 브랜드는 애초에 2005년 미국에서 피부과 전문의들과 함께 공동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마케팅을 위해 나중에 의사 이름을 빌려 쓴 게 아니라 철저하게 피부 장벽 재건이라는 메디컬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브랜드죠. 가치를 알아본 글로벌 최대 화장품 기업 로레알 그룹이 2017년에 발리안트 웨일리언트 사로부터 무려 1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7천억 원이 넘는 현금을 주고 이 브랜드를 인수했습니다. 로레알이 인수한 뒤에 성분을 바꿨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굳이 잘 돌아가는 완벽한 포뮬러를 건드릴 이유가 없죠. 로레알은 이 단돈 만원, 2만원대 제품이 가진 완벽한 임상적 신뢰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50만원짜리 백화점 크림을 뻔뻔하게 팔 수 있는 면죄부를 얻은 셈입니다. 실제로 미국 뉴저지주 클락에 위치한 로레알의 북미 연구혁신센터는 약 2천억 원 규모의 시설과 600명이 넘는 전문 과학자들, 그리고 엄청난 규모의 실험실을 자랑합니다. 바로 여기서 세라비가 연구되고 개발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로레알 그룹 산하의 값비싼 백화점 프리미엄 브랜드인 키엘스이나 다른 고가 라인들도 똑같은 건물에서 똑같은 과학자들의 손을 거쳐 만들어집니다. 같은 머리에서 나온 성분들이 단지 다른 패키지에 담겨 다른 가격표를 달고 올리브영과 백화점이라는 다른 매대에 진열될 뿐이라는 뜻입니다. 세라비의 핵심 기술은 바로 MV 멀티비시큘라 에멀션, 다중층 에멀전 공법입니다.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세라마이드 성분을 한 번에 확 흡수시키는 게 아니라 양파 껍질처럼 여러 겹으로 감싸 장시간 동안 서서히 피부에 방출되도록 만드는 기술이죠. 피부 장벽이 건강하고 일상적인 건조함을 느끼는 일반적인 피부에는 이 기술이 아주 훌륭하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피부 장벽이 완전히 무너지고 진물이 나거나 극도로 예민해진 환절기 트러블 상태일 때 발생합니다. 많은 한국 소비자들이 장벽 강화 크림이라는 타이틀만 보고 올리브영에서 세라비를 사서 듬뿍 바르곤 하죠. 여기서 치명적인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세라비 모이스처라이징 크림은 대용량 기준으로 약 2만 원 선이며 한 통을 사면 최소 6개월은 거뜬히 씁니다. 하루 평균 사용량으로 환산하면 하루에 단돈 110원 꼴입니다.
반면 백화점이나 시코르 매장에서 파는 크레드 라메르 크림은 60ml에 50만 원이 훌쩍 넘고 매일 바르면 겨우 한 달 정도 씁니다. 하루 사용량으로 따지면 매일 밤 얼굴에 16,000원씩 바르는 셈입니다. 하루에 110원대, 하루에 16,000원. 가격은 수십 배 차이인데 피부 장벽을 보호한다는 본질적인 임무는 똑같습니다. 이 계산법을 1년으로 확장해보면 라메르는 연간 약 600만 원의 비용이 들고 세라비는 연간 4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20년 동안 이 짓을 반복한다고 가정하면 그 차액은 무려 1억 원이 넘습니다. 지방의 작은 아파트 전세 자금이나 최고급 수입차 한 대를 살 수 있는 엄청난 거금을 우리는 겨우 크림 한 통의 감성과 환상에 지불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화해 앱이나 국내 뷰티 커뮤니티, 그리고 레딧 대 스킨케어 중독자 포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피부 장벽이 완전히 뒤집어진 상태에서 세라비 크림을 발랐을 때 얼굴이 미칠 듯이 따갑다, 타는 것 같은 화끈거림을 느꼈다고 호소하는 한국 여성들의 리뷰가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게다가 모공을 막지 않는다는 논코메도제닉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좁쌀 여드름이나 붉은 트러블이 올라왔다는 지적도 많죠. 화장품 화학자들은 이에 대해 제품에 포함된 세티아릴 알코올, 시에테롤 알코올과 세테아레스 20, 시에테아르츠 20 같은 특정 유화제 성분이 극도로 민감해진 피부에 자극을 주었거나 MV 서방형 기술 자체가 손상된 장벽 피부에는 과부하를 일으킨 결과일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라비를 발랐을 때 피부가 따갑다면 당장 사용을 멈추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피부 장벽은 지금 이 서서히 방출되는 포뮬러조차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무너진 상태니까요. 이럴 때는 올리브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아벤느 아베네의 시칼파트나 라로슈포제 리아 로시 포세이의 시카플라스트 혹은 국내 더모 브랜드인 에스트라 에이스투라처럼 자극적인 유화제를 배제하고 피부를 즉각적으로 밀폐 보호해주는 더 순한 처방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여기에 2024년 3월 미국의 독립임상연구소인 벨리슈어 말리슈가 미국 식약청 FDA에 제출한 청원서가 전 세계 뷰티 업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벤조일 퍼록사이드 성분이 포함된 일부 여드름 치료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벤젠이 검출되었다는 발표였고, 여기에는 세라비의 여드름용 폼 클렌저 제품군도 포함되어 있어 집단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2025년 3월 추가 조사 결과 시중 제품의 90% 이상은 안전한 수준이거나 벤젠이 검출되지 않아 일부 제품의 자발적 회수로 일단락되었고,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일반 수분 크림이나 로션 라인은 이 논란과 전혀 무관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의사가 추천하는 브랜드라고 해서 무조건 맹신할 필요는 없으며, 동시에 피부과 급의 스킨케어를 누리기 위해 굳이 백화점의 값비싼 고가 브랜드에 웃돈을 줄 필요도 없다는 실증적인 증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화장품 병 앞면에 아예 대놓고 핵심 유효 성분의 농도가 몇 퍼센트 들어있는지 숫자로 정확하게 박아버리는 브랜드, 바로 에스티로더 그룹이 거액을 주고 인수한 데심사의 더 오디너리 대 얼디너리입니다. 기존의 백화점 프리미엄 세럼들은 자신들의 유효 성분 함량을 철저히 비밀에 붙입니다. 전 성분 표시판 어딘가에 나이아신아마이드나 레티놀이 적혀 있긴 하지만 그게 피부에 겨우 생색만 내는 1%인지 진짜 효과가 있는 10%인지 소비자는 도통알 길이 없습니다. 브랜드들은 이 숫자를 철저하게 숨깁니다. 왜냐고요? 만약 소비자가 그 정확한 함량을 알게 되는 순간, 이거 원가 얼마 안 하는 성분인데 왜 이렇게 비싸게 받지? 라는 아주 합리적인 의심을 시작할 테니까요. 더 오디너리는 바로 이 기만적인 화장품 시장의 룰을 깨부수며 등장했습니다. 모든 제품의 라벨에 나이아신아마이드 10%, 브룩스징크 1르, 레티놀 1%, 인스쿠알란처럼 함량을 투명하게 공개해버린 거죠.
여기서 우리 소비자들이 진짜 분통을 터뜨려야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식약처를 포함한 전 세계 대부분의 화장품 법안은 전 성분의 이름만 나열하도록 규정할 뿐 구체적인 배합 농도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파는 10만 원짜리 세럼에 나이아신아마이드가 고작 2% 들어있어도 전 성분 리스트 맨 앞줄에 올려놓고 기적의 미백 세럼이라고 광고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오디너리의 창립자인 브랜든 트루엑스 브랜던 트루악스는 2013년 데시엠을 설립하고 2016년 더 오디너리를 론칭하면서 아주 직설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럭셔리 화장품의 비싼 가격은 더 좋은 성분을 쓰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마케팅과 중간 유통 마진 때문에 부풀려진 사기다. 에스티로더 그룹은 이 영리한 파괴자의 가치를 알아보고 지분을 야금야금 인수하다가 결국 총액 약 17억 달러, 우리 돈 약 2조 2천억 원에 데시엠을 완전히 손에 넣었습니다. 다행히 대기업에 인수된 후에도 투명한 성분 공개 원칙과 파격적인 가격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더 오디너리가 이 미친 가성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아주 단순합니다. 토론토에 위치한 자체 연구소와 대규모 제조 공장에서 원료 소싱부터 생산, 충진까지 모든 과정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백화점 브랜드들은 원료 공급사, 외주 제조업체, ODM, 중간 유통사, 마케팅 대행사라는 최소 4단계의 중간 단계에 각각 마진을 떼어줍니다. 더 오디너리는 이 네 가지 빨대를 전부 잘라버린 겁니다. 예를 들어 올리브영이나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쉽게 살 수 있는 더 오디너리 나이아신아마이드 10% 블록스 징크 1% 세럼은 단돈 10,000원 안팎입니다. EWG 스킨딥 등급에서도 안전 등급을 받은 아주 정직한 제품이죠. 반면 백화점 매대에서 전 세계 여성들의 지갑을 털어가는 에스티로더의 상징 어드밴스드 나이트 리페어 갈색병은 50ml 기준으로 17만 원이 넘습니다. 갈색병 안에도 핵심 미백 성분으로 나이아신 아마이드 계열이 들어가지만 정확한 농도는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가격은 무려 15배가 넘게 차이 나는데 말이죠. 이게 과연 상식적인 소비일까요? 1년 동안 이 두 제품을 사용하는 비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백화점 갈색병을 정량대로 1년 내내 쓰면 약 80, 90만 원의 비용이 듭니다. 반면 더 오디너리 세럼은 1년에 대여섯 통을 비운다 해도 겨우 5, 6만 원이면 끝납니다. 매년 80만 원이 넘는 돈이 나이아신아마이드라는 똑같은 성분의 세럼을 바르는 과정에서 공중으로 분해되는 겁니다. 이 짓을 20년 동안 하면 무려 1,600만 원이라는 돈이 차이 납니다. 멀쩡하게 잘 굴러가는 중고차 한 대 값을 얼굴에 그냥 바르고 물로 씻어내 버린 셈이죠. 그렇다면 이 10,000원짜리 고농축 세럼이 무조건 정답일까요? 올리브영 리뷰나 화해 앱의 부작용 게시판,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후기를 보면 이 10%라는 고농도 때문에 피부가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민감성 피부 소비자들의 곡소리가 가득합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거나 좁쌀 여드름이 폭발했다는 내용이죠. 잘 아셔야 할 것은 레티놀이나 아하 AHA, 바하 BHA 같은 산성 성분은 피부 속 노폐물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명현현상, 퍼깅을 일으킬 수 있지만 나이아신아마이드라는 성분은 명현현상을 일으키는 성분이 아닙니다. 즉, 더 오디너리를 바르고 트러블이 났다면 그건 명현현상이 아니라 고농도 성분에 피부 장벽이 비명을 지른 자극성 접촉 피부염 반응입니다. 특히 30대 후반이나 40대 이상이 되면서 피부가 얇아지고 쉽게 붉어지는 장벽 약화형 피부를 가진 분들에게 10%의 날 것 그대로의 농도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효과는 보고 싶은데 피부가 버티지 못한다면 세럼을 단독으로 바르지 마시고 매일 밤 쓰시는 수분크림에 딱 한 방울만 섞어서 일주일에 두세 번만 바르는 방식으로 피부에 적응 기간을 주셔야 합니다. 아니면 아예 농도를 낮춰서 식약처 미백 고시 기준인 2%에서 5% 사이로 배합된 순한 국내 더모 제품으로 시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성분의 효과는 확실하지만 그 농도는 여러분의 과도한 욕심이 아니라 현재 내 피부 장벽의 체력에 맞춰야 한다는 점 절대 잊지 마세요. 잠시 쉬어가는 의미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줄 진짜 정보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자, 다음 세 번째 금광은 프랑스의 유서 깊은 더모 코스메틱 브랜드, 바로 라로슈포제 리아 로쉐 포세입니다. 피부과에서 레이저 토닝이나 프락셀 혹은 강한 화학 박피 시술을 받아 피부 표피가 완전히 벗겨지고 피가 비칠 정도로 약해졌을 때 의사들은 절대로 럭셔리 브랜드의 영양 크림을 처방하지 않습니다. 의사들 본인조차도 퇴근 후 화장대를 채우는 건 약국 매대나 올리브영 약국 화장품 코너에서 쉽게 집어들 수 있는 2만 원대 제품이죠. 라로슈포제는 유럽뿐만 아니라 한국의 피부과 전문의들 사이에서도 가장 널리 추천되는 50년 역사의 임상 브랜드입니다. 1975년에 설립되어 1989년에 로레알 그룹에 인수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라비와 같은 모회사를 두고 있죠. 로레알은 같은 물류 창고에서 나오는 성분들을 가지고 백화점 프리미엄 라벨을 붙여 수십 배의 폭리를 취하는 한편 라로슈포제를 통해서는 철저하게 메디컬하고 합리적인 가격대의 시장을 장악하는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라로슈포제의 프랑스 본사 공장은 지금도 120명의 직원이 24시간 일주일 내내 가동되며 하루에 수백만 개의 제품을 전 세계로 쏟아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로레알 그룹이 소유한 프랑스 크루아 크로스 공장에서는 라로슈포제와 BC 위치 그리고 세라비가 똑같은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나란히 병입되어 흘러나온다는 점입니다. 백화점 브랜드와 약국 브랜드가 사실상 한 끗 차이의 기술력을 공유하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죠. 한국의 올리브영이나 약국 그리고 쿠팡 로켓 배송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라로슈포제 톨레리앙 터블 리페어 크림이나 시카플라스트 밤 B5를 살펴보죠. 톨레리앙 크림은 2, 3만 원대에 형성되어 있으며 세라마이드와 나이아시나마이드가 풍부하게 들어간 무향 제품입니다. 한 통을 사면 두세 달은 넉넉히 쓰기 때문에 한 달 유지 비용이 몇천 원에 불과합니다. 백화점 카운터에서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 하는 장벽 크림을 고집할 이유가 전혀 없는 이유입니다. 이 비용 차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약 150만 원, 20년이면 무려 3천만 원에 달합니다. 웬만한 아파트 주방 인테리어를 통째로 뜯어 고칠 수 있는 돈을 우리는 단지 화장대 위에 로고를 위해 낭비해 온 셈입니다. 특히 시카플라스트 밤 B5는 판테놀 리타민 B5과 마데카소사이드 병풀 추출물 성분과 고농축으로 배합되어 시술 후 재생 크림으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하지만 올리브영 리뷰나 글로우픽의 솔직한 후기들을 보면 치명적인 단점들이 지적됩니다. 가장 큰 불만은 바로 밀림 현상 필링과 백탁 현상입니다. 톨레리안 크림 위에 자외선 차단제나 메이크업 베이스를 바르면 때처럼 밀려 나온다거나 시카플라스트 밤을 낮에 바르면 마치 얼굴에 흰 분칠을 한 것처럼 허옇게 떠서 도저히 바꿔나갈 수가 없다는 불만이죠. 한 구매자는 얼굴에 분필 가루를 얹은 것 같다고 극찬, 섞인 혹평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제품들은 애초에 메이크업 베이스용으로 나온 게 아니라 밤사이 피부를 치유하는 임상 재생 목적의 제품입니다. 그러니 아침에는 얇게 바르거나 패스하시고 밤에만 무너진 부위나 붉어진 트러블 스파 위주로 두껍게 얹어주는 연고처럼 활용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또한 네이버 쇼핑이나 오픈마켓에 일부 검증되지 않은 병행 수입 업체를 통해 구매했다가 무양 제품에서 이상한 화학 냄새가 난다거나 제형이 묽게 흐르는 가품을 받아 당근마켓에 하소연하는 한국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피부를 고치려다 오히려 가품 화장품의 정체 모를 성분에 피부가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올리브영 공식 매장이나 백화점 더모 코너 혹은 공식 인증을 받은 온라인 직영몰에서만 구매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2025년 3월 미국에서
벤조일 퍼록사이드 벤젠 검출 논란으로 라로슈포제의 일부 여드름 전용 라인 에페클라 시리즈의 자발적 회수 리스트에 오르기도 했으나 오늘 저희가 강력하게 추천해드리는 톨레리안과 시카플라스트 라인은 이 논란과 완전히 무관하며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안전성을 입증해 왔으니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 네 번째 브랜드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앞으로 전 세계 어떤 매장에 서 있더라도 마케팅 사기에 당하지 않을 수 있는 5가지 셀프 검증 법칙을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메모하실 준비하세요. 첫 번째 법칙, 제품 뒷면의 전 성분 표시판에서 맨 앞에 5가지 성분만 읽으세요. 화장품 포뮬러의 전체 용량 중 약 80% 이상은 이 상위 5개 성분이 차지합니다. 마케팅에서 그렇게 자랑하는 기적의 추출물이나 고가 성분이 전 성분 리스트의 맨 마지막 줄, 즉 보존제나 향료 근처에 간신히 매달려 있다면 그건 그냥 피부에 스치고 지나가는 수준, 즉 컨셉 성분일 뿐입니다. 물과 정제수, 그리고 채우기용, 실리콘 뒤에 숨은 진짜 농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법칙, 국내 화해 앱의 성분 분석과 해외 EWG 스킨딥 등급을 교차 검증하세요. 물론 피부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이 등급이 절대적인 안전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논쟁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성분 자체의 독성만 따질 뿐 실제 배합 농도나 피부 흡수율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 때문이죠. 하지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유해 물질이나 강한 알레르기 유발 유화제를 걸러내는데 이보다 더 직관적이고 편리한 스크리닝 도구는 없습니다. 상위 등급에 노란색이나 빨간색 경고 등이 켜진 성분이 있다면 최소한 내 피부 타입에 맞는지 네이버나 글로우픽에서 부작용 후기를 검색해보는 필터링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법칙, 라벨에 적힌 피부과 전문의 관련 문구의 장난질을 간파하세요. 단순히 피부과 테스트 완료 으마톨로지스트 테스트드라고 적힌 건 브랜드가 의사 한 명에게 돈을 주고 이거 발라보고 문제 없다는 사인 하나만 해줘 라고 해서 통과된 아무런 법적 효력이나 기술적 가치가 없는 영수증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문구는 피부과 전문의 공동 개발, developed with dermatologists 혹은 독립된 임상기관에서 피험자들의 대조군을 두고 엄격한 수치적 변화를 증명해낸 임상시험 입증 clinically proven 데이터입니다. 의사의 서명은 자격증이 아니라 그저 돈을 주고 산 체크마크일 수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네 번째 법칙, 화장품 가격을 1회 사용당 비용으로 쪼개서 계산하세요. 겉면의 소비자 가격에 속지 마세요. 30만원짜리 크림이 병이 작아서 한 달 만에 바닥난다면 하루에 10,000원씩 버리는 꼴이지만 3만원짜리 대용량 크림을 사서 6개월 동안 쓴다면 하루에 단돈 몇백 원 수준입니다. 이 가성비의 법칙을 대입하는 순간 백화점 매장 직원의 화려한 화술은 힘을 잃게 됩니다. 마지막 5번째 법칙, 무조건 본품을 지르기 전에 올리브영 매대 아래쪽에 있는 미니 사이즈나 트래블 키트를 먼저 구매해서 일주일간 테스트하세요. 단돈 몇천 원 아끼려다 내 피부에 맞지 않는 5만원, 10만원짜리 본품을 사서 화장대 구석에 처박아 두거나 당근마켓에 눈물의 반값 처분을 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내 피부에 맞아서 정착한 10,000원짜리 크림이 내 얼굴을 뒤집어 놓은 50만원짜리 최고급 럭셔리 크림보다 100배는 더 가치 있는 법입니다. 이제 5번째로 소개해드릴 금광은 놀랍게도 방금 말씀드린 서구권의 세라비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부터 이미 한국의 대학병원 피부과와 허브 약국에서 환자들의 피부 치료를 위해 처방되던 대한민국 자존심의 브랜드, 바로 아모레퍼시픽 그룹의 메디컬 더모라인, 에스트라 에이스투라입니다. 아마 한국 여성분들 중에 에스트라의 아토베리어 365 크림을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은 없을 겁니다. 브랜드 자체 마케팅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무려 7초에 한 병씩 팔려나가는 메가 히트작이죠. 백화점에서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스위스의 럭셔리 브랜드 라프레리, 리아 프레이리나 프랑스의 시슬리, 사이슬리 같은 브랜드들의 홈페이지를 아무리 뒤져보아도
에스트라만큼 피부 장벽과 민감성 피부 포뮬러에 대해 수백 편의 학술 논문과 수백 건의 특허 기술을 대조군 데이터와 함께 떳떳하게 공개하는 브랜드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가격표에 수백만 원을 붙여놓은 브랜드들은 자신들의 기술력을 증명할 때 과학적 연구 논문 개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건 오직 프랑스 왕실의 비밀 스토리나 이탈리아 대리석으로 만든 듯한 묵직한 패키지 디자인뿐이죠. 반면 단돈 3만 원대인 에스트라는 대기업의 메디컬 연구 자산을 바탕으로 한 엄청난 숫자의 임상 데이터를 라벨에 당당히 드러냅니다. 이 브랜드의 역사는 1982년 아모레퍼시픽 계열의 제약사인 태평양제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극심한 건조증, 화상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던 환자들을 위해 특수보습 연고를 개발하던 병의원 전용 라인이 바로 에스트라의 시초입니다. 이후 2012년 정식 브랜드로 출범했고 현재는 아모레퍼시픽의 핵심 코스메슈티컬 라인으로 자리 잡아 올리브영 스킨케어 랭킹 상위권을 붙박이로 지키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대기업의 유통 구조를 또 한 번 봐야 합니다. 올리브영에 입점한 수많은 인디 뷰티 브랜드나 인플루언서 브랜드들은 자체 공장이 없습니다. 대부분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같은 외부 대형 제조업체 ODM에 요즘 유행하는 장벽 크림 하나 만들어주세요 하고 주문을 넣은 뒤 자신들의 브랜드 라벨과 예쁜 상자만 씌워서 판매합니다. 즉, 브랜드 이름은 다른데 알맹이는 완벽하게 똑같은 크림들이 시중에 넘쳐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에스트라는 다릅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자체 더모 연구소에서 직접 포뮬러를 설계하고 의약품 제조 품질 관리 기준 EEGMP 인증을 받은 메디컬 전문 생산 시설에서 제품을 직접 생산합니다. 제약회사 수준의 엄격한 위생과 성분 통제를 받는 공정이죠. 백화점의 시슬리나 라메르가 이런 의약품급 생산 라인에서 만들어질까요? 절대 아닙니다. 에스트라의 상징인 아토베리어 365 크림은 3만 원대 중반의 가격에 형성되어 있으며 핵심 기술은 피부 장벽의 지질 구조를 그대로 모사한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의 3대 복합 성분을 육안으로 보이는 미세한 알갱이 캡슐 형태로 안정화한 것입니다. 우리 피부 장벽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진짜 지질 성분을 그대로 채워주는 메커니즘이죠. 무향료, 무알코올 처방은 기본입니다. 에스트라가 공식 발표한 임상 데이터를 보면 성인 여성 32명을 대상으로 피부 표피를 테이프로 강제 박리해 장벽을 손상시킨 뒤 테스트한 결과 단 4주 만에 피부 장벽 방어력이 38% 개선되었고 피부 스스로 느끼는 수분 보유도가 132%나 상승했다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런 구체적인 수치야말로 우리가 화장품을 살 때 지불해야 하는 진짜 기술의 가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50만 원짜리 라메르 크림의 연간 유지 비용이 600만 원에 육박할 때 에스트라는 올리브영 세일이나 쿠팡 로켓 배송 최저가를 이용하면 1년에 10만 원 안팎으로 완벽한 피부 장벽 케어를 끝낼 수 있습니다. 1년에 무려 590만 원을 아끼는 셈이죠. 이 차액을 20년 동안 모으면 서울 근교의 전셋집 보증금을 보태거나 번듯한 국산 준중형 차 한 대를 중간 옵션까지 넣어서 현금으로 뽑고도 남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무엇보다 화해 앱이나 올리브영 리뷰에서 세라비의 MVE 공법 때문에 얼굴이 따갑고 뒤집어졌다고 호소하던 수많은 초민감성 피부 소비자들이 마지막으로 에스트라에 누웠더니 드디어 피부가 평화를 찾았다. 피부과 실비 처방 크림 쓰다가 올리브영 라인으로 넘어왔는데 효과가 똑같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제약 기반의 포뮬러 안전성 덕분입니다. 이어서 6번째로 소개해드릴 숨은 명품은 지금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미국과 유럽의 아마존 스킨케어 시장을 완전히 씹어먹고 역주행 신화를 쓰고 있는 브랜드, 바로 조선미녀 뷰티업 조지연입니다. 유튜브나 틱톡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해외 유명 뷰티 인플루언서들이 이 한글이 적힌 튜브형 크림이나 세럼을 들고
K-뷰티의 기적이라며 열광하는 모습을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시중의 수많은 트렌디한 인디 브랜드들은 30대 후반이나 40대 이상의 성숙한 피부 타입 소비자들이 쓰기에 제형이 너무 가볍거나 혹은 성분이 지나치게 자극적이어서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조선미녀는 40대 이상의 베테랑 뷰티 에디터들 사이에서도 백화점 고가 라인을 대체할 유일한 정직한 브랜드라며 전 제품 재구매 인증을 받는 유일무이한 예외입니다. 조선미녀는 현재 국내 뷰티 중견 기업인 구다이 글로벌로 구다이 글로바의 핵심 브랜드로 전 제품이 100% 대한민국에서 제조됩니다. 브랜드의 본질은 조선시대 여성들의 피부 관리 비법을 담은 규합 총서에서 영감을 받아 우리에게 친숙한 한방 성분인 쌀겨수, 인삼 추출물, 프로폴리스, 녹차 등의 나이아신아마이드나 레티날, 펩타이드 같은 현대 과학의 고효율 유효 성분을 결합한 것입니다. 비교를 위해 백화점에서 시코르나 대형 카운터 옆에 나란히 진열되어 있는 일본풍 프리미엄 브랜드 타차를 볼까요? 일본의 전통 뷰티 리추얼을 표방하는 타차는 사실 일본 브랜드가 아닙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인 하버드 MBA 출신이 창립한 브랜드이며 2019년에 글로벌 생활용품 기업 유니레버, 운비레버에 무려 5천억 원의 거액으로 매각되었습니다. 즉, 보틀에 그려진 게이사풍 디자인과 부채 그림은 미국인과 유럽 자본이 만들어낸 철저한 마케팅 껍데기일 뿐, 알맹이는 서구권 유통 체인의 결과물이라는 뜻입니다. 진짜 아시아의 전통 한방 과학과 정통성을 가진 브랜드는 타차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올리브영이나 네이버 쇼핑에서 단돈 1, 2만 원대에 살 수 있는 조선미녀인 셈이죠. 조선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는 바로 리바이브 아이 세럼 인삼브 레티날 제품입니다. 일반적인 화장품에 쓰이는 레티놀 성분은 피부에 흡수된 뒤 레티날디하이를 거쳐 최종적으로 비타민 A 유도체 성분인 레티노산으로 전환되어야 주름 개선 효과를 냅니다. 즉, 화학구조상 레티날이 레티놀보다 한 단계 더 활성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화장품 화학자들은 동일 농도 대비 레티날이 레티놀보다 훨씬 강력하고 빠른 주름 개선 효능을 발휘한다고 인정합니다. 조선미녀는 이 다루기 까다롭고 고가인 레티날 성분을 미세한 라이포솜 형태로 캡슐화해 자극을 줄이고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여기에 피부 순환을 돕는 인삼 뿌리 추출물 10%와 나이아신아마이드를 결합했죠. 이 정도 포뮬러를 백화점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럭셔리 안티에이징 아이 크림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출시했다면 최소 15만 원에서 20만 원 이상을 불렀을 겁니다. 게다가 성분 함량은 비밀이라며 가려놓았겠죠. 하지만 조선미녀는 이 고스펙 아이 세럼을 단돈 1만 원대 후반에 판매합니다. 성분 투명성은 물론이고 가격까지 백화점의 10분의 1 수준이죠. 또한 조선미녀의 시그니처인 조선미녀 크림마이나스티 크림 역시 2만 원 안팎의 가격의 쌀겨수, 인삼수, 스쿠알란,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쫀쫀하게 배합되어 있어 백화점에서 10만 원대에 팔리는 타차의 인디고, 오브나이티, 리페어 크림의 보습 기능을 가볍게 대체합니다. 제형이 실크처럼 부드러워서 아침에 바르고 자외선 차단제나 쿠션 팩트를 올려도 화장이 밀리지 않고 하루 종일 꿀 피부 같은 은은한 광을 유지해준다는 찬사가 지배적입니다. 다만 프로폴리스가 함유된 일부 광채 세럼의 경우 꿀이나 벌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극민 감성 피부 소비자들은 화해 앱에서 성분을 미리 체크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한국 소비자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점은 틱톡에서 전 세계적인 대박을 터뜨렸던 조선미녀의 맑은 쌀 선크림 초기 버전의 경우 해외용 자외선 차단 필터 수치 문제로 인해 국내외 유통 과정에서 한 차례 리뉴얼을 거치거나 미국 시장용 처방이 따로 분리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올리브영이나 공식 스토어에서 유통되는 자외선 차단제 제품들은 한국 식약처의 까다로운 자외선 차단 지수 CPF-PA
기능성 심사를 완벽하게 통과한 안전한 제품들이니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백화점에서 설화수나 타차 같은 초고가 한방 크림에 매달 수십만 원씩 바치며 영수증을 쌓아왔던 분들이라면 조선미녀로 갈아타는 순간 매달 통장에 찍히는 잔액이 달라지는 기적을 경험하실 겁니다. 자, 이제 7번째 주인공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이번엔 클렌징과 메이크업 리무버 시장의 절대 강자, 프랑스의 생물학자가 만든 피부 과학의 정수, 바로 바이오더마 바이오데마입니다. 여성분들 밤 10시에 지친 몸을 이끌고 화장실 거울 앞에 섰을 때 오늘 하루 종일 얼굴을 덮고 있던 파운데이션과 마스카라 찌꺼기를 지워내는 일만큼 귀찮고 번거로운 일도 없죠. 그런데 백화점 랑콤 카운터에 가면 립 앤 아이 리무버 한 병에 4만 원이 넘습니다. 클라랑스 클라린스나 샤넬의 클렌징 워터도 5, 6만 원 선을 가볍게 마크하죠. 1년 내내 화장을 지워야 하는 여성들의 일상으로 계산해보면 겨우 얼굴에 시커먼 메이크업, 노폐물을 닦아내고 변기물로 흘려보내는 30초짜리 행위에 매년 수십만 원의 웃돈을 얹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화장품 카테고리 중에서 마케팅 거품이 가장 심하고 돈 아까운 카테고리가 바로 이 클렌징 라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얼굴에 머무는 시간이 가장 짧고 바로 씻겨 나가기 때문이죠. 백화점 매장 직원들은 이 리무버 안에 무슨 대단한 영양 성분이 들어있어 클렌징하면서 주름이 펴진다는 가머니설을 늘어놓지만 생물학적으로 클렌저의 임무는 오직 하나, 피부 자극 없이 노폐물을 완벽하게 끌어당겨 분리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지루하고 본질적인 임무를 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하게 수행하는 제품이 바로 올리브영 화장대 필수템인 바이오더마의 센시비오 H2O 클렌징 워터입니다. 바이오더마는 1977년 프랑스의 약사 출신 생물학자인 장 노엘 토렐 쥐안 노엘 토렐이 설립한 브랜드입니다. 피부의 자연적인 생태계를 해치지 않고 스스로 자생하도록 돕는다는 에코바이올로지, 에코비올로지 철학을 바탕으로 하죠. 현재 바이오더마의 모회사인 나우스, NIOS 그룹은 프랑스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거대 더모 코스메틱 기업이지만 여전히 외부 거대 자본에 인수되지 않은 독립적인 가족 경영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제품을 만드는 방식은 매우 정직합니다. 프랑스 남부 액상프로방스에 위치한 단 하나의 거대한 첨단 단일 공장에서 전 세계로 나가는 모든 바이오더마 제품의 연구, 포뮬러 설계, 제조를 통째로 전담합니다. 이 공장에서는 매일 20만 병이 넘는 센시비오 클렌징 워터가 쏟아져 나오죠. 특히 나우스 그룹은 자체 품질 관리 데이터를 통해 제품 100만 개당 부작용 발생 보고 건수가 단 한 건 미만이라는 미친 수준의 안전성을 자랑합니다. 전 세계 40개가 넘는 하청 공장에서 고가 라인과 저가 라인을 마구잡이로 섞어서 찍어내는 글로벌 유통 대기업들과는 격이 다른 품질 통제력입니다. 올리브영에서 1보스질 기획 세트로 사면 대용량 한 병에 만원대 후반에 살 수 있는 이 센시비오 H2O는 프랑스 피부과 의사들이 미세먼지나 황사 때문에 피부가 뒤집어진 루뷰나 주사 피부염, 로사시아 환자들에게 메이크업 세안용으로 처방하는 전설적인 제품입니다. 비결은 바이오더마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미셀 마이셀 기술에 있습니다. 동글동글한 구형의 미셀 분자, 바깥쪽은 물과 친하고 안쪽은 기름과 친해서 화장솜에 적셔 피부를 살짝 지나가기만 해도 피부 장벽의 필수 지질층을 뜯어내지 않으면서 파운데이션의 유분과 마스카라의 피그먼트만 자석처럼 쏙 흡수해 결합합니다. 계면활성제 성분이 과도하게 들어간 백화점의 거품 폼 클렌저나 오일 제형들은 물로 씻어내도 피부 보호막을 과도하게 손상시켜 세안 후 극심한 속당김을 유발하지만 센시비오는 세안 후에도 피부 장벽의 pH 밸런스를 완벽하게 유지해줍니다. 백화점 브랜드 리무버와 바이오더마의 가격 차이를 1년으로 따지면 최소 40만 원 이상, 20년이면 대략 800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매일 밤 마스카라를 지우기 위해 화장솜을 적시는 행위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명절에 온 가족이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비행기 표값이 세이브 되는 겁니다. 게다가 2021년부터 2025년 사이 미국과 유럽의 수많은 드럭스토어 브랜드들이 성분 변질이나 발암물질 검출로 집단 소송에 휘말릴 때도 바이오더마는 단 한 차례의 대규모 리콜이나 유해성 논란 없이 깨끗한 역사를 유지해 왔습니다. 화해 별점 상위권을 수년째 유지하는 데는 다 그만한 과학적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클렌징 워터의 순함에 반하셨다면 바로 옆 매대에 있는 1만원대 대용량 보디 및 페이스 겸용 보습크림인 아토덤 라인도 눈여겨보세요. 아토피성 극건성 피부를 가진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의 지갑을 지켜줄 숨은 병기니까요. 이제 여덟 번째로 파헤칠 대상은 전 세계 민감성 피부 스킨케어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산증인 무려 80년 동안 드럭스토어와 약국 매대를 지켜온 갈더마우 갈더마사의 세타필 쉐타필입니다. 화장품에 수백만 원을 쓰는 백화점 VIP 고객들이 피부과에 가서 원장님, 저 얼굴에 각질이 너무 일어나고 가려워서 미치겠어요 라고 하면 의사들은 60만 원짜리 VIP 필링 프로그램을 결제하게 한 뒤 정작 집에 가서 세안할 때 쓰라며 병원 카운터 밑에서 슬며시 이 1만 원짜리 하얀색 플라스틱 통을 꺼내줍니다. 바로 세타필 젠틀 스킨 클렌저입니다. 백화점에서 파는 타차의 라이스워시가 7만 원대, 라메르의 클렌징 폼이 10만 원을 훌쩍 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클렌저가 우리 얼굴에 머무는 시간은 고작 30초입니다. 거품을 내서 문지르고 샤워기 물로 씻어내면 90%의 비싼 성분은 그대로 하수구 구멍으로 직행하죠. 세타필은 1947년 미국의 한 약사에 의해 개발된 이후 전 세계 스킨케어 역사상 가장 단순하고 변함없는 포뮬러로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현재 세타필의 소유주인 갈더만은 스위스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피부과 전문 제약 기업입니다. 2024년 주식시장에 성공적으로 기업 공개 IPO를 마친 이 회사는 종합생활용품 기업들이 재미삼아 화장품 브랜드를 런칭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오직 피부과학과 의약품이라는 한 우물만 파는 메디컬 기업이죠. 세타필의 주력 생산 기지인 캐나다 퀘벡의 대규모 공장은 캐나다 보건부와 미국 FDA, 그리고 프랑스 의약품안전청 ANSM의 엄격한 상호 실사를 동시에 통과하는 의약품 제조 공장 기준 EUGMP 표준 시스템으로 가동됩니다. 전 세계에서 매초 수십 개씩 팔려나가는 세타필 제품들이 바로 이 제약 표준 라인에서 균일한 품질로 생산됩니다. 백화점의 화려한 수제 화장품 콘셉트 브랜드들은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철저한 하드웨어의 승리죠. 올리브영이나 쿠팡에서 대용량 펌프통으로 만원대에 살 수 있는 세타필 젠틀 스킨 클렌저의 성분표를 보면 글리세린, 판테놀 등 보습과 장벽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성분들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제형을 보면 거품이 거의 나지 않는 미끈하고 투명한 밀크 타입입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흔히 뽀드득 소리가 날 정도로 거품이 풍성하게 나야 세수가 잘 되었다고 착각하지만 그 뽀드득 소리는 피부의 천연 보습 인자와 지질 장벽이 과도한 계면 활성제에 의해 처참하게 뜯겨나갔다는 비명소리입니다. 세타필은 거품 없이 미끄러지듯 롤링되면서 피부 표면의 메이크업과 먼지만 부드럽게 감싸 안고 물과 함께 씻겨 내려갑니다. 세안 후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내도 스킨로션을 바로 바르지 않아도 될 정도로 피부가 편안하고 촉촉함을 유지하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아토피, 건선, 지루성 피부염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결국 온갖 비싼 클렌저를 전전하다가 마지막에 종착역처럼 안착하는 제품이 바로 이 세타필입니다. 얼굴에 화려한 스토리가 아니라 옥직 정직한 글리세린 수분막을 공급하니까요. 물론 국내 뷰티 인플루언서들이나 일부 피부과 의사들 중에는 세타필은 세정력이 너무 약해서 유분이 폭발하는 한여름 지성 피부나 진한 메이크업을 지우기엔 부적합하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매우 합리적인 지적입니다. 만약 각질이나 노화로 인해 피부가 극도로 건조해진
40대 이후의 피부가 아니라면 1차로 바이오더마 워터로 메이크업을 지운 뒤 2차 세안용으로 세타필을 쓰시거나 아침 세안용 가벼운 클렌저로 활용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여기서도 냉정한 영수증 계산기를 두드려보죠. 타차의 라이스워시 클렌저를 1년에 서너 통씩 비우면 연간 약 30만 원 이상의 세안제 비용이 지출됩니다. 반면 세타필은 대용량 한 통이면 반년 이상을 쓰기 때문에 1년에 단돈 2만 원이면 세안 걱정이 끝납니다.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차액도 20년이라는 세월로 곱해보면 수백만 원에 달합니다. 30초 만에 하수구로 버려지는 거품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감성 비용을 지불해 왔는지 뼈저리게 느껴지는 수치죠. 2026년 현재까지도 세타필 젠틀 스킨 클렌저는 유해 물질이나 심각한 집단 소송 리스트에 단 한 번도 이름을 올리지 않은 클린한 역사를 자랑합니다. 백화점의 럭셔리 브랜드들이 돈을 주고도 사지 못하는 가장 강력한 훈장이 바로 이 80년의 신뢰 데이터입니다. 마지막 8번째로 해부할 브랜드는 스킨케어가 아니라 색조 메이크업 제품의 판도를 뒤흔든 반항아, 바로 ELF, LF 코스메틱스입니다. 유튜브 뷰티 채널의 반쪽 메이크업 테스트나 무신사 뷰티 후기들을 보면 올리브영에서 1만 원대 미만에 판매되는 ELF의 포어리스 푸티 프라이머가 백화점 프리미엄 카운터에서 7만 원대에 판매되는 타차의 실크 캔버스 프라이머와 비교했을 때 모공을 가려주고 화장을 지속시켜주는 효과에서 거의 완벽하게 똑같거나 오히려 능가한다는 임상 비교 영상들이 넘쳐납니다. 뷰티 크리에이터들과 현직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수없이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해도 정답률은 반반에 수렴합니다. 질감, 피부 표현, 지속력까지 똑같은데 가격은 무려 7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백화점 브랜드들은 여전히 카운터 뒤에서 저희는 실크 성분이 들어가서 결이 다릅니다 라고 유혹하지만 전 성분 표시판의 메커니즘을 보면 두 제품 모두 모공의 요철을 메워주는 실리콘 베이스의 중합체 제형일 뿐입니다. ELF는 2004년 미국에서 런칭된 이후 철저하게 가성비와 비건 위겐, 그리고 크루얼티 프리를 무기로 성장했습니다. 동물 실험을 일절 배제하고 전 제품을 100% 비건 성분으로만 구성하죠. ELF가 이 말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표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공시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철저하게 고도화된 아시아 서플라이 체인과 대량 생산 시스템 덕분입니다. 유럽의 유서 깊은 전통 제조 공방에서 장인이 소량 생산했다는 식의 마케팅 스토리를 과감히 버리고 전 세계 메이크업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최적의 자동화 라인을 구축한 결과물이죠. 그 결과 올리브영이나 무신사 뷰티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ELF 카모 컨실러는 단돈 몇천 원대의 타르트나 나스 아르스 같은 백화점 3, 4만 원대 고가 컨실러 못지않은 미친 커버력을 보여줍니다. 프라이머와 컨실러 이 두 가지만 백화점 라인에서 ELF 가성비 조합으로 바꿔도 매년 수십만 원의 화장품 지출이 굳게 됩니다. 이 차액을 20년 동안 모으면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들의 대학교 한 학기 비싼 전공 서적 대금을 통째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거금이 됩니다. 얼굴에 바르는 작은 실리콘 크림 하나가 만들어내는 스노우볼이죠. 물론 ELF 제품에도 약점은 있습니다. 국내외 건성 피부나 노화 피부 소비자들의 솔직한 리뷰를 보면 이 포어리스 푸티 프라이머는 제형이 다소 매트해서 기초 스킨케어를 탄탄하게 하지 않으면 환절기나 겨울철의 잔주름 사이에 베이스 메이크업이 끼거나 하얗게 뜰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카모 컨실러 역시 매트하고 두껍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눈가 주변의 얇은 주름 피부에 양 조절 없이 막 바르면 오히려 나이가 더 들어 보일 수 있죠. 그러니 고가의 제품처럼 대충 슥슥 바르지 마시고 수분 크림을 충분히 흡수시킨 뒤 아주 소량만 덜어내어 손가락 열감으로 녹여가며 정교하게 밀착시키는 스킬의 한 끗이 필요합니다. 가격이 저렴한 만큼
사용자의 꼼꼼한 손길이 더해질 때 비로소 백화점급의 완벽한 아웃풋이 완성되는 법입니다. 최근 2024년 말이나 2025년 초 공시 과정에서 해외 일부 숏셀러나 주주들 사이에서 매출 산정 방식에 대한 회계 논란이나 집단 소송 이슈가 불거지기도 했지만, 이는 기업 지배 구조와 주식 시장의 이야기일 뿐, 우리가 올리브영 매대에서 집어드는 프라이머의 실리콘 제형 배합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소음입니다. 알맹이 포뮬러의 가치는 이미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뷰티 유튜버들이 갈아 넣은 임상 비교 데이터가 증명해주고 있으니까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샅샅이 해부해본 세라비, 더 오디너리, 라로슈포제, 에스트라, 조선미녀, 바이오더마, 세타필, ELF까지 이 가성비의 마스터피스 브랜드들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하나의 진실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백화점 럭셔리 카운터에서 지불하는 비용의 90%는 화장품 내용물의 성분값이 아니라 그 브랜드를 소유한 거대 지주 회사들이 잡지 전면 광고를 때리고 유명 할리우드 배우나 아이돌을 모델로 기용하고 백화점 1층에 비싼 임대료를 지불하기 위해 소비자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마케팅 비용의 청구서라는 사실을 말이죠.